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를 쓰고 계신가요?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대중교통 비용까지 합치면 쉽게 10,000원은 넘기죠. 그런데 만약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쓰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하루하루가 병원과 약, 그리고 아픈 몸을 끌고 다니는 일상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건강까지 챙기며 10,000원 이상 쓸 수 없는 노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과연 축복일까?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건강한 노년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몸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나 있고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5만 원. 이걸로 월세, 식비, 병원비까지 다 충당하려면 하루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18,000원 정도. 하지만 갑작스런 병원 진료, 약가 혹은 작은 사고 하나로 이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2. 사례 1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할머니.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김순자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약값이 아까워서 약을 끊은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괜찮아, 안 먹고 버티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병원에 다녀오면 그날은 밥도 못 먹어요. 김순자 어르신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는 순간 식사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건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 사례 2 노인 일자리로 근근히 버티는 70대 할아버지. 인천에 거주 중인 72세 최영식 어르신은 공공일자리로 주 3일 쓰레기 정리와 환경미화를 합니다. 한 달 수입은 약 3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이 더해져 총 수입은 70만 원. 그는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지냅니다. 감기 걸려도 약 안 먹어요. 하루 쉬면 일당이 날아가니까요. 몸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다녀오면 한 주 식비가 날아가요. 건강을 지키고 싶지만 이를 놓는 순간 생계가 무너지는 구조. 이 악순환은 결국 건강한 노년을 오히려 위협하게 됩니다. 4. 사례 3자식에게 말 못하는 아픔. 경남 진주의 68세 이명희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아픈 걸 자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식들도 힘든데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걱정만 하죠. 나도 부모였는데 자식에게 짐 되고 싶진 않아요. 결국 이명희 어르신은 동네 작은 의원에서 물리치료만 받으며 버팁니다. 하지만 그녀의 디스크는 악화되고 있고 더 큰 병원에 갈 엄두는 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말 못할 병보다 돈이 없어 말 못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5.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3대 문제. 의료비 부담, 만성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무겁습니다. 영양 불균형 식비를 아끼다 보니 싼 식재료 위주로 먹게 되고 이로 인한 체력 저하가 더 빠릅니다. 사회적 고립, 건강에 대한 정보, 도움받을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병이 깊어질 때까지 방치됩니다. 6.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불쌍한 어르신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이고 지금 3040대인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위한 준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3가지 준비. 건강관리 지금부터 시작하기. 정기검진, 식단관리, 운동습관. 병원은 아프기 전에 가는 겁니다. 의료정보와 지원제도 알아보기. 정부의 기초연금, 노인진료비 감면제도,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등 꼭 활용하세요. 재정습관 바꾸기. 단기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건강과 생활을 위한 저축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7. 마무리 메시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 속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10,000원으로는 건강을 지키기도, 디그너티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해 나가야 할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건강은 준비할수록 오래갑니다. 그리고 함께할수록 더 든든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노년의 삶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루 10,000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절박한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건강이 무너지면 재정도 무너진다는 과학적 사회경제적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병은 가난을 부르고 가난은 질병을 만든다. 악순환의 과학적 구조. 경제학자와 보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 마이너스 파버티 트랩, 즉 건강 마이너스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회 현상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질병에 걸리면 생산성이 줄어듭니다. 일할 수 없고 수입이 감소하죠. 수입이 줄면 병원에 갈 여유가 줄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병은 악화되고 치료비는 더 커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질병이 가난을 부르고 가난이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오는 끝없는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2. 과학적 근거 데이터로 보는 건강 불평등의 현실. 세계보건기구 WHO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질환 발생률이 24배 높고 기대 수명도 610년 짧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20%의 의료비 지출 비율이 35% 이상, 즉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의료비 지출이 삶의 질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노후 빈곤과 자살률 증가라는 더 큰 사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3. 과학적 설명 가난이 몸을 아프게 만드는 이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픈 건가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은 생물학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이언스 지네이처지 등 주요 논문 요약.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과잉 분비되면 면역력 저하,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증가,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가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실제로 면역이 약해지고 병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4. 사례로 보는 악순환. 사례 1. 55세 여성 조기 퇴직 후 갑상선암 진단. 직장을 잃고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이 급증. 진단 이후 치료를 포기했다가 병이 악화되어 생계까지 무너짐. 사례 2. 60대 남성 지병 악화로 실직 후 근로빈곤층으로 전락. 만성 간질환 입원 직장 퇴직 가족 수입 중단 주거 불안. 사례 3. 40대 가장 교통사고 후 장애, 치료비 부담으로 파산. 의료 채무 발생 신용불량 자녀 교육 중단 전가된 가족 스트레스. 또 대안은 없을까? 예방 중심의 보건 전략.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깊어지기 전에 예방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대안들. 1차 의료 강화. 보건소동 내 병원 중심의 정기 건강검진 확대. 건강교육 확대.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운동 습관 교육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제거. 실질적 소득 평가를 통한 의료급여 확대 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이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6. 마무리 멘트. 건강은 곧 자산입니다. 아프면 진다는 말, 이젠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수입도 잃고 삶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미래의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시간도 돈도 자유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권, 우리에겐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이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